현재 스마트폰에다가 앱 방식으로 해서 뉴스를 종합적으로 취급해주는, 마치 포털 사이트에 여러 뉴스를 갖다 종합적으로 처리해주거나 간단한 요약본으로 처리해주거나 또 심화된 쪽으로 들어가게 한 그런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포털 사이트의 기능이 또 하나는 이메일 기능인데요. 이메일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메일처럼 해가지고 이메일 기능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쇼핑몰 주요 쇼핑몰을 갖다가 그 하나 앱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기능을 넣으시면 사실상 포털의 기능을 핵심적인 부분을 다 가져오는 건데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으시. 그래가지고 그 어떤 스마트폰 메인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털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도 이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에다가도 포털 기능 핵심 기능인 뉴스를 갖다 종합적으로 취급해주는 앱과 또는 그 주요 쇼핑몰에 접근, 그것만 클릭하면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는 이메일 기능을 따로 가져오면 사실상 포털의 기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한 사이트들을 이렇게 곧바로 그것을 누르면 주요한 사이트를 가령 뱅킹 서비스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주요한 사이트를 그걸 누르면 여기 접속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검색 같은 거는 좀 약간 구글 같은데 검색 전문으로 하는데 맡기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포털의 기능을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사업 서비스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편리한 데서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이렇게 앱을 클릭을 하든지 클릭만 하면 쇼핑몰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모두 다 이렇게 딱 뭉뚱그려서 종합으로 놔둔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 검색이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야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음인데 기타의 모든 검색기관, 동영상을 찾아주는 검색기관 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영상을 뭐 유튜브에서 찾아주든지 어디서 찾아주거나 문서를 찾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각 여러 검색 기관을 종합 몽뚱그려 가지고 종합적으로 클릭을 해주면 거기서 내가 이게 어떤 것을 검색을 하면 여기서 대신 해준다는 거죠. 검색 기관이 뭐가 됐든 대신해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문서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검색 기관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번역까지 된다면 다른 나라의 어떤 언어가 다른 나라의 검색 기관도 상관없지 않나. 번역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것까지도 이제 번역을 해준다면 굉장히 풍성한 구글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풍성한 불법이 아닌 것이 자기네들이 대신 소비자처럼 검색을 해주고 그걸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화면을 그쪽 화면을 이쪽으로 이것도 저는 사업 서비스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전 세계 어떤 쇼핑몰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국내 쇼핑몰, 해외 쇼핑몰 결합해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자기네들이 클릭을 하면 거기다가 거기서 대신 구매를 해주는 이런 어떤 여기서 돈을 입금을 하면 대신 구매를 해준다는 거죠. 먹과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송은 거기서 알아서 하죠. 그런 서비스도 사용하시면 자기네들이 최저가를 검색해 준다. 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최저가를 검색해 주거나 물건 종류에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하면 그거를 최저가가 됐든 뭐 원하는 상품을 그것을 자신들이 대신 구매해 준다는 자기네 돈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계좌가 입금이 돼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입금을 해주면 계좌가 입금이 돼 있거나 그쪽 쇼핑몰에 여기 자기네들이 대신 구매를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저렴한 수수료를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또 자기네 쇼핑몰 상품들을 선택해 갖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퀵 서비스 택배 사업도 벌이거나
화환 서비스 같은 거, 이삿짐 서비스, 그 다음에 슈퍼마켓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많은 고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대신 구매를 해주고 저렴하게 이용비를 주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거기서 그 사업을 벌이는 거,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케이블 TV, 유성 TV, IPT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거기다가 동영상, 현재 300채널을 운영한다 그러면 300채널을 유튜브 방식으로 동영상을 띄워놓고 지난 동영상 또는 새로 이렇게 돈을 유료 무료 해가지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넷플릭스 기능을 사실상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채널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료 문의도 또는 소비자 채널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올린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소비자가 올린 동영상도 지급해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소비자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방송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뭐 그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해 주는 거 아니면 데스크탑으로 서비스해 주는 거 여러 가지 있겠죠. 노트북도. 그래서 거기 소비자가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하루에 10개 틀어주면 방송국 아닙니까? 20개, 40개 더 만들 수 이렇게 소비자 방송국을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디오 방송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거기다 쇼핑몰과 자기네들 광고를 띄운다든지 뭐 다양한 슈퍼마켓 사는데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이와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케이블 TV에다가 그렇게 되게 가입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쇼핑몰을 개설한다든지 퀵 서비스, 택배, 뭐 화환 서비스, 꽃집 서비스 다양한 앱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둡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다가 케이블 TV, 위성 TV, IPTV가 앱 방식으로 장비 기사가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앱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을 확대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케이블 TV, 위성 TV, IPTV 이런 사업자가 또는 그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통 그 자기네들 통신 서비스 여기서 통신을 해갖고 기존의 다른 스마트폰, 다른 유선 전화하고 연결해서 거기서 해주면은 공짜로 일정 부분을 공짜로 해주고 그 이상 넘어가면 유료로 받는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것을 스마트폰에 앱 방식으로 넣어주거나 데스크탑 앱 방식. 만약 이동통신 회사가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는 적어도 가능할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 통신 서비스도 가능한데 전 세계 다른 인터넷 어떤 망을 가진 사람들, 이동통신망을 가진 위성통신망을 가진 사람 연계해 가지고 서로 합의만 한다면 그것을 전 세계 통신과도 곧바로 가능하다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자면 그래서 공통적인 그냥 스마트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 번호로 통신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가상 번호를 고유 번호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전 세계를 하나의 통화권으로 넣는 사업인데요. 저 유선 인터넷 기반해 가지고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슨 송수신 장치에서 워키토키처럼 송수신 구조를 만들면 워키토키가 3km, 5km 가는데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 전파를 묶는 방식은 돈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드론 조종할 때나 이런 군의 통신 체계를 사용하는데 뭐 어떤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라디오파를 단파 이렇게 초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파형을 갖다가 이게 제가 그 어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워키토키 같은 기능에서 군에서 통신 체계 좋겠죠.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라디오파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이동통신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드론도 이걸로 조종할 수 있어요. 드론 이게 그 얘네 단거리를 할지라도 뭐 40km 이상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라디오파를 기반으로 하며 해가지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배에서도 바다에 나가는 배에서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군에서 상당히 필요할 텐데 드론 조정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드론 조정. 그래서 초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 중간에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신호를 중계를 해줘 갖고 중폭해 주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군에서는 차량 갖고 다니면서 중폭하거나 다른 종류의 드론을 띄워서 중폭하거나 이런 기술을 병사가 휴대해가지고 무전기처럼 중폭하거나 아니면 제가 스마트폰 자체에다 스마트폰이 워키토키 자체에다 중폭 장치를 두는 또는 와이파이에다가 중폭 장치를 두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신 장치 자체에다가 중폭 장치를 둔다는 거죠.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에다 중폭 장치를 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중계 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고요.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부분 서비스 요금을 좀 깎아주거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전기도 사용하니까 그래서 와이파이에다가 중폭 기주를 둔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와이파이와 중폭 장치를 둔 이런 와이파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집에 둬가지고 중폭 장치를 설치를 하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도 그래갖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워키토키 자체에다가 중폭 장치를 단 거, 또 원하지 않으면 안 달고 중폭 장치를 단 스마트폰, 원하던 중폭 장치를 단 워키토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폭 장치를 단 이런 장치를 군에서 같은 거는 차량이나 이렇게 무전병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아마 그냥 손에 전문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전기가 충분히 넉넉해야 될 텐데 드론 같은 거 띄워서 중폭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SK텔레콤이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주고받던데 이거 제 기술이에요. 블루투스 SK 플래닛에서도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주고받더라고요. 이 파형이 틀린 전파를 주고받는 것은 통신에서도 가능하고 충전 구조에서도 가능한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동통신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데스크탑이나 또 스마트폰, 워키토키, 기타 다른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뭐 수십 개도 되죠.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다. 뭐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0대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10대 있을 수도 있고 20대 있을 수도 있고 워키토키 안에 그 워키토키가 20개 있을 수도 있으며 위성통신 안에 위성통신 이렇게 위성통신 할 수 있는 이렇게 전파가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00개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서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같은 전파라면 이렇게 시간 지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터뜨립니다. 이렇게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터뜨리거나 드론 같은 것도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드론을 조정하거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조정하거나 각각 통신해서 거기서 드론이 보는 영상을 여기서 각각 보고 각각 지시를 각각 틀린 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용 단말기라는 제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쪽 단말기에서만 조정이 되도록 이쪽에서만 무선 통신이 암호체계 10개로 이렇게 동시에 풀어진다든지 10단계인데 일단 오늘의 암구, 올 열날 참깨, 오늘의 암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언어 방식, 또 영상 방식, 또는 본인 인식 방식, 얼굴 인식 방식, 비밀번호, 다양한 암호 체계를 통해 암호가 맞아야지 통수신이 되는 그래서 적군이 함부로 드론을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쓰거나 드론에다가 발사와 망각 방식을 해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탑재하고 또는 카메라 인식을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 적이 있어요.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보이는 화면에서 사람이나 차량 움직이는 것을 일론문을 탑재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을 기록합니다. 수백만 대가 전국에 있다면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정확히 찾아갖고 사람을 찾거나 차량을 찾아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고성능이라면 여기다가 망원경을 달아가지고 하자 그랬죠. CCTV나 모든 망원 카메라 어떤 모든 이런데 그다음 이런 망원경 이런 데다가도 일반 카메라에다 망원경을 탈부착 또는 여기서 그냥 부착해서 일반 카메라라도 망원경 달아놔가지고 고성능으로 만들어주는 드론에도 필요할 수 있겠죠. 탈부착을 지가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탈부착 자체 장착 이렇게 나중에 탈부착에 끼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모든 카메라 구조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망원경하고 현미경하고 같이 있는 이런 카메라 또는 막 그런 망원경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 망원경을 봤을지라도 카메라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일 확률을 몇 퍼센트 표시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서 옛날 사진을 좀 구린 사진을 좋게 만드는 화질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기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더 온라인으로 약간 좀 더 고가의 광학 장비를 갖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온라인으로 보내서 빠른 시간에 응답받아서 그걸 화면에 표시해 주는 사업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돋보기를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각도를 들어있는 빛을 증폭하거나 이것을 플라스틱 유리 창문에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카메라 렌즈에다가 이렇게 가장 테두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원하는 부분에 다이아몬드 코팅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CCD나 시오메스, 소니, 삼성 이런 카메라 부분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화면 값을 원래 빛의 백합 원래 거기서 들어오는 진짜 빛의 백합은 10이지만 40, 50으로 표해서 빛의 밝기를 밝게 만들어는 원래 사진의 색은 보이는 화면의 색은 구리지만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서 좀 같은 색이라도 고급스러운 색으로 바꾸는다든지 또는 명암을 약간 거기는 이렇게 빨간색이라도 어두운 다크 계열 또는 밝은 계열의 명암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색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빛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어디서도 애플에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삼성에서도 LG에서도 디스플레이 회사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0.001 단위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화면에 있는 위치 정보를 표시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그걸 엔비디아에서 하시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이 특별한 좌표와 숫자 방식. 전투 모드에도 드론도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전투하거나 전투 모드를 1번부터 5번, 10번까지만 전투합니다. 그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과 또 그 우크라이나 시내 업체 또 다른 미국 방산업체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전투 모드 만들어서 하는 거에서 드론을 보내놓고 발사에 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을 하고 위성으로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위성에 뭐 원래 그 명령이 좀 잘못됐다고 위성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전파를 줘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대방이 전파로 우수수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절연 구조를 갖춰서 발사의 망각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뭐 위치 표시의 명령 공격 구조를 만들면 그쪽 군복 입은 애들은 다 붙어서 폭파해라 이런 것도 붙어서 자폭해라. 뭐 그쪽 차량을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으로 한 거 자폭 이런 형태로 전투 모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지가 알아서 사람 붙어서 1000만 대 뭐 1억 대 만들어 갖고도 사람 붙어서 다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쪽 군복을 입은 사람 민간인 다치지 않아도 되죠. 또는 그쪽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해서 살상하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명령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수정할 수도 있고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안두릴과 시내에서 이 전투 모드 만들어서 하는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투 모드를 제가 원래 전투기 기술에서 전투 모드를 5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종사가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선택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 개념 자체가 제 기술이에요. 원천 기술 자체가 제 기술입니다. 응용 기술을 뭘 하셨든 간에 원천 기술과 개념 자체가 제 기술이다. 전투 모드를 사용해서 전투를 자동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좌표를 5군데 찍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그 안에서 작전을 하고 채공 시간도 정해놓을 수 있어요. 뭐 자율주행 차량,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배 또는 이렇게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원형 진공청소기도 이 카메라 인식 방법이나 전파 방식을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화면을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는다는 기술을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걸 구분해 가지고 평탄한 곳,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 허용된 부분에서만 움직이고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사람 같은 것도 뭐 물류창고다, 물류창고.
아니면 물류센터, 아니면 편의점 마트에서도 고객이 몇 개 물건을 집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데로 가면 경보 울리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도 자동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당시에 계산했던 계산원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고요.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해서 금고에 얼마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출입했던 사람도 이렇게 몇 명인지 파악하고, SK 플래닛에서 이걸 하시던데,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가로세로 높이 좌표 수자 방식으로 사람과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물류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또는 방산업체에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CCTV를 그 컴퓨터에다가 모든 걸 통합해서 유튜브 화면처럼 수백 개를 보자. 무슨 DVR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모니터를 수십 개 놓고 보냐. 그리고 거기다가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자동으로 걸러갖고 경보를 주거나 그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술. 건물에 이제 출입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출입한다. 그러면 따로 저장하거나,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저장 기능을 둬가지고 따로 저장을 한 사람 출입하고, 그래서 나중에 검색하도록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는 이걸 일단 쓰셨고요. 경보를 하는 이런 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에다 경보 기능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걸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CCTV에다 경보는 제가 스마트폰이 어디나 나한테 통보해 줘서 그것을 어디나 휴대용으로 들고 나거나 건물에 그냥 놔둬서 내가 이렇게 쭉 보거나, 블랙박스 같은 데도, 차량 블랙박스 같은 데서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자체 인터넷망도 되지만 워키토키는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나한테 좀 차량이 아파트 밑에 있다. 근데 난 누가 차 부순다 그러면 나한테 경보를 주고 화면을 송출해주고, 그걸 거기 있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블랙박스나 또는 차량에 있는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막 야단을 치는 이런 것도 신고하는 이런 부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에도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 워키토키 기능을 줘가지고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도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서로 간에 쌍방의 통신, 뭐도 하면 누르면 곧바로 나한테 통신이 되는 이런. 그 다음에 CCTV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무선 유선으로 디스플레이 장치가 어차피 있으니까 CCTV 연동해서 화면을 거기다 표시해 놓고 CCTV도 마저 볼 수 있을 텐데요. 인터넷 거기다 약간의 저장 기능을 줘서 그 출입하는 장면을 찍는, 범죄 장면을 저장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관문 비디오는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카메라 같은 것도 가로 세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갖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또는 카메라 여러 개 달아 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개 만들어서 찍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좌우나 앞뒤 위아래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시에 여러 각도를 찍어서 여러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서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TV에서나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뒤 이렇게 360도로 커버해서 찍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아래도 가능한데, 잠수함에서 이렇게 유선 방식으로 로봇이 카메라 단 로봇이 나가 잠만경을 대신하고 1km 줄을 달고 수면 위로 떠가지고 잠만경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를 위까지도 동시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면에 표시하고 위성과 연결해서 위성 전화를 쓰거나 위성 TV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또는 라디오파 관련된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에 이제 잠수부가 들어가가지고 유선줄이 달린 것을 이렇게 배와 연결된 것을 달린 것을 수중 카메라 들고 바닷속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성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라디오파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바닷속 장면을 전환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육지에서도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거기서 유선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기다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아 가지고 워키토키처럼 신호를 중계해 주는, 잠수부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물속에 있는 얘를 기초로 해 가지고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이게 유선이나 무선 둘 다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통신하는 방법, 무선으로 통신, 이 두 가지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어서 어떤 드론 같은 것도 이 자동 전투 수행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MBC 뉴스 투데이에서 건물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 건물을 잘라갖고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0.1cm도 가능해요. 0.2cm도 가능.
그래서 해당되는 게 소방 호스를 달거나 물줄기에 다가 건물 청소하거나 소방할 수 있다 그랬죠. 그 기술을 MBC 뉴스투데이 어떤 업체가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내가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건물 청소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방까지 직접 하셨어요. 그것도 오토로 하셨단 말이에요. 자동 조종. 나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거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방산 업체들과 모든 앞으로 로봇 체계, 자율주행 차량, 배, 모든 이런 진공청소 이런 로봇까지도 전부 다 안 쓸 데가 없어요. 이 자폐화 수사 방식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 이렇게 YTN에서 상수도 업체가 이걸 응용해가지고 상수도 수리 업체가 상수도 관 안에를 가로세로 높여 자폐화 수사 방식으로 파손된 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제가 이거 말고도 쓰일 때가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에 쓰이시면 제 기술에 레이저 가공, 레이저 시각 장치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폐화 수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쓰일 수 있는 데는 제가 지하도 가능하고 지하 간도 가능하고 이렇게 바닷속도 가능하고 쓰일 수 있는 데가 엄청 많다. 모든 카메라 인식 방식, 의료 영상기기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폐화 수사 방식으로 하고 전파를 송출할 때도 수신할 때도 자폐화 수사 방식으로 한다. 모든 형태의 전파, 이동통신이나 이송통신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인 쏘는 바보는 없다. 동쪽이 어디에 정확히 지점을 쏜다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자폐화 수사 방식은 이게 안 쓰일 데가 없는데요. 레이저 가공, 레이저 시각장치, 반도체의 정보 이동 명령 모든 부분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이나 비행체 이런 것들의 몸에 가로세로 높이를 갖고 자세 제어에도 쓰거나 배 자세 제어에도 씁니다. 전기량을 얼마 정도 줘가지고 자세를 균형을 잡는데 이것에서도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